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섬뜩하고 비열한 그림자로 기억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간신 기말로죠.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한나라의 왕실과 조정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심지어 어린 왕세자마저 폐위시키려 하는 무시무시한 시도까지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잔혹한 권력욕이 어디서 싹트기 시작했고 또 과연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악인의 흥망성쇠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한 인간을 걷잡을 수 없이 타락시키고 그 타락이 한 국가의 근간과 왕실에 얼마나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과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격동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조선 중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된 중종반정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반정을 주도했던 훈구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탐했고 개혁을 꿈꾸던 사림 세력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죠. 특히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는 결국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가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습니다. 궁궐하는 대신들의 격렬한 논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요. 그 중심에서 중종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특정 인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말로 같은 인물에게 말이죠. 그는 본래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초기에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늘 권력의 중심부를 향하고 있었고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조광조의 개혁에 참여했다가 잠시 유배를 가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에게 조정의 약점과 권력의 공백을 파악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복귀의 기쁨보다는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칼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듯한 음흉한 미소가 감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권력의 심장부로 파고들 수 있을지 밤낮으로 치밀한 계략을 세웠을 겁니다. 중종의 우유부단함과 대신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왕실 내부의 미묘한 역학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산 속에 들어있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누구보다 빠르게 권력의 틈새를 포착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는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자신만의 무대로 바꾸어 나갔을까요? 그의 본격적인 권력 장악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의 본격적인 권력 장악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죠. 유배지에서 돌아온 기말로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혼란스러운 조정 한가운데서 우유부단한 중종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기댈 곳 없는 상황을 간파한 그는 교묘하게 왕의 불안정한 마음을 읽어내며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때로는 간언의 형식을 빌린 아첨으로, 때로는 복잡한 정세를 꿰뚫는 듯한 통찰력으로 중종의 깊은 신임을 한꺼풀씩 벗겨냈습니다. 왕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렸고 기말로는 어느새 권력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말로의 권력 장악은 단지 뛰어난 정무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니 그는 자신의 가문을 왕실과 엮어 더욱 견고한 기반을 다지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는 경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혼인을 넘어 기말로가 왕의 사돈이 되어 권력의 심장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왕실의 일원이자 세자의 장인이 되었으니 그 누구도 쉽게 그를 흔들거나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위치에 오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기말로에게는 또 다른 강력한 도전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중종의 계비이자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 훗날 명종,
왕위에 앉히고 싶어하는 강렬한 야망을 품고 있던 문정왕후였죠. 당연히 세자, 훗날 인종을 지지하는 기말로와 문정왕후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기말로는 바로 이 왕실 내부의 미묘한 갈등, 특히 문정왕후의 야심과 세자의 위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를 견제하는 동시에 중종에게는 세자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정의 안정을 책임지는 충직한 인물로 비춰지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의 계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잔혹해졌습니다. 중종은 기말로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했고, 그는 왕의 귀와 눈을 가려 조정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며 궁궐 안팎으로 기말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어린 세자는 자신의 장인이자 조정의 실세인 기말로의 존재 자체에 깊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칼날 같은 야심을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기말로는 단순히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나라의 왕실이 지닌 근본적인 권위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듯한 오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문정왕후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세자를 폐위시키려는 불순하고 위험한 시도의 씨앗을 은밀히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병약하다는 소문, 혹은 덕이 부족하다는 식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모함들이 궁궐 안에 끊임없이 퍼져나갔죠. 이는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기말로가 세자의 자리를 흔들고 왕실을 장악하기 위해 던지는 치밀하게 계산된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어두운 편전에서 중종과 기말로가 은밀히 머리를 맞대는 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지만 기말로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음흉한 빛으로 번뜩였을 겁니다. 그는 왕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듯 가장하며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달콤하게 속삭였죠. 세자의 안위와 왕실의 미래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중종은 기말로의 간교하고 달콤한 말에 계속해서 현혹되고 있었던 걸까요? 기말로의 권력 장악은 이제 왕실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앉히고 문정왕후와의 복잡한 갈등을 부추기며 왕권을 농락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나라의 왕실을 조롱하는 간신의 전형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물론 왕실의 다른 종친들과 충직한 신하들조차 그의 독단적인 행보와 끝없는 야심 앞에서 숨죽여야 했습니다. 과연 이처럼 거침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기말로의 칼날은 도대체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이제 그의 걷잡을 수 없는 권력욕은 피로 물든 더욱 잔혹한 절정으로 치닫게 될 참이었으며 그 폭주는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말로의 칼날은 이제 왕실의 심장부를 넘어 조선의 모든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조정 전체를 송두리째 뒤덮었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혹은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라면 그가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혹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직하고 강직했던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잊지도 않은 영모죄나 불경죄로 몰려 끌려갔고 그들의 가족들마저 연좌되어 혹독한 고통을 겪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밀고와 고변이 난무했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는 살벌한 분위기가 팽배했죠. 조정은 기말로의 독단적인 결정 앞에 그야말로 숨죽여야 했고 그의 눈밖에 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전 회의는 더 이상 국정을 논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말로가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통보의 장이 되어버렸을 뿐이죠. 그는 왕의 옆자리에 앉아 신하들을 윽박질렀고 심지어 왕의 미온적인 결정을 대놓고 뒤엎는 오만함마저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권력은 왕권을 능가하는 듯 보였고 중종은 깊은 수심 속에서도 그를 제어할 힘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신하들은 그의 눈빛 한 번, 손짓 한 번에도 벌벌 떨며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왕실 내부의 가장 깊은 고드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세자를 폐위시키려는 음모는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나 간신배들의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말로는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자에게 끊임없이 흠집을 내려 했고, 심지어는 세자의 병약한 건강 문제를 빌미 삼아 폐위의 명분을 집요하게 만들려 했죠. 어린 세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에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그의 주변을 지키던 충신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세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고, 세자를 지키기 위한 고뇌와 번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겁니다. 기말로의 집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세자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공고히 할 음흉하고 잔인한 계략들이 끊임없이 모의되었겠죠. 촛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는 권력에 대한 광기 어린 야심이 번뜩였고, 그 주변에는 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모여들어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이러한 공포 정치 속에서 피폐해져 갔고,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져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의 고을에는 기말로의 측근들이 파견되어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의 명령에 거스르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으니 그야말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기말로에게 감히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나귀에선 수많은 대신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오갔고 반대파는 씨를 말리듯 철저히 제거되어 갔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뱀이 먹이를 통째로 삼키듯 기말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거침없는 폭주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이 어둡고 피로 물든 그림자는 언제쯤 거치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중종의 고뇌는 깊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이 거대한 폭주를 멈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말로의 그림자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였을까요? 이 질문들은 당시 조선의 모든 이들을 짓누르는 무겁고도 절망적인 숙제였을 겁니다. 피로 물든 권력의 칼날은 이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 세자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으니 이 비극적인 상황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절망감이 조정 전체를 휘감으며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어린 세자의 목숨마저 위협받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감히 거대한 기말로의 그림자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순간을 품고 있기 마련이죠. 비록 조정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폭주를 더는 좌시할 수 없었던 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기말로의 독선과 전횡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인 어린 세자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왕실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기말로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동생인 윤원영과 또 다른 외척 세력인 윤임을 비롯하여 기말로에게 핍박받아왔던 살림 세력의 잔존자들과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기말로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고도 은밀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그의 권력망을 끊어내기 위해 그들은 기말로의 약점과 중종의 심리를 파고들었죠. 중종은 비록 기말로에게 깊이 의존했지만 그의 지나친 권력남용과 무자비한 숙청에 이미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세자를 폐위시키려 했던 기말로의 시도는 중종의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을 겁니다. 결국 문정왕후를 필두로 한반 기말로 세력은 중종에게 기말로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고 그가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기말로가 벌인 수많은 잔혹한 일들과 그가 은밀히 세자를 폐위시키려 했던 음모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내밀었죠. 중종은 마침내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에게 등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철옹성 같았던 기말로의 권세는 중종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죠. 그는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절대적인 권력자의 말로는 이토록 허망하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기말로의 몰락은 당시 조정에 잠시나마 평화와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간신의 흥망성쇠를 넘어섭니다. 이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와도 같았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그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말로의 죽음으로 모든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깊은 상처와 복잡한 권력 구도는 이후 조선 왕조의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조선의 조정은 또 다른 간신들과 영웅들,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될 테니까요. 기말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도 권력의 유혹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